주변에 꼭 한 명씩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밤마다 라면 2봉지씩 끓여 먹고 삼겹살에 밥 2공기씩 비워도 평생 마른 체중인 친구들. 반면 나는 평일 내내 닭가슴살이랑 고구마만 먹는데도 주말에 조금 챙겨 먹었다고 체중계 숫자가 무섭게 찍혀버리죠. 이쯤 되면 어이가 없죠. 흔히 사람들은 이걸 보고 체질 차이다, 유전자 차이다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거나 혹은 네가 남몰래 뭔가 더 먹었겠지 하며 의지력 차이로 몰아갑니다. 똑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우리 몸이 에너지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몸은 에너지를 빛의 속도로 태워버리고 어떤 사람의 몸은 들어오는 대로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내 몸을 어이없는 체질로 만든 장본인, 비만세포, 소화기능과 장내 미생물, 그리고 인슐린까지 살찌는 체질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찌는 체질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우리 몸속에 있는 지방세포의 특성에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살이 찐다라고 했을 때 우리 몸속에 일어나는 현상은 크게 2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지방세포의 수가 늘어나는 것과 지방세포 크기 자체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잔인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아무리 많이 폭식을 하거나 살이 쪄도 일반적으로 지방세포의 총 개수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미 사춘기 이전에 우리 몸속에 존재할 지방세포의 숫자 자체가 미리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소화비만이었던 사람이 성인이 돼서 살을 빼기 유독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남들보다 지방을 저장할 창고의 개수 자체가 몇 배 더 많기 때문이죠. 반면 어릴 때 마르고 성인이 돼서 살이 찐 분들은 창고의 개수는 적은데 창고 하나하나의 부피 자체가 커진 상태입니다. 지방세포는 마치 풍선 같아서 원래 자기 크기보다 약 400배 정도는 더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창고의 수가 많든 창고의 크기가 커지든 이 지방세포가 비대해지면 세포 자체에서 끊임없이 비상신호를 보냅니다. 지방세포가 가득 차면 이제 그만 좀 먹어 하는 신호를 보내는 렙틴 호르몬을 분비해야 되는데 살찌는 체질인 분들은 이 세포들이 만성적인 염증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결국 뇌가 렙틴의 신호를 받지 못하는 렙틴 저항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창고에 물건이 꽉 차서 터지기 직전인데도 뇌는 지금 창고가 비어 있으니까 음식을 빨리 더 넣으라는 신호를 보내는 오류가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살찌는 체질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바로 소화기능의 효율성과 장내 미생물 때문입니다. 똑같은 100칼로리짜리 사과를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과 살이 찌는 체질은 실제로 장에서 흡수하는 에너지량의 차이가 확연히 다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소화기관을 에너지 재활용 공장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살이 안 찌는 사람들은 이 소화 기능의 효율 자체가 좀 떨어져 있거나 장의 연동 운동이 빨라서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필요한 만큼만 쏙 빼먹고 나머지는 찌꺼기로 빠르게 배출해 버립니다. 에너지를 굉장히 낭비하는 비효율적인 공장인 셈인데 다이어트 관점에서는 이게 굉장한 축복이죠. 반면 살이 잘 찌는 사람들의 소화기관은 정말 지독할적으로 효율적인 공장입니다. 들어온 음식들을 아주 잘게 부수고 소화액을 쥐어짜내서 단 한 방울의 칼로리도 놓치지 않고 장벽을 통해 혈관으로 흡수시킵니다. 여기서 큰 역할을 하는 게 최근 의학계의 핫한 주제 중 하나인 장내 미생물입니다. 우리 장 속에는 에너지를 악착같이 체내로 흡수시키는 피르미큐테스균과 반대로 탄수화물을 분해해 배출을 돕는 박테로이데테스균이 공존합니다. 살찌는 체질인 분들의 장을 검사해보면 예외 없이 이 피르미쿠테스균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 균들은 남들은 소화하지 못하고 변으로 내보낼 복합 탄수화물이나 식이섬유까지 다 분해해서 추가적인 칼로리로 전환한 뒤 내 몸속으로 쏙 넣어줍니다. 똑같이 먹어도 나만 살이 찌는 이 억울한 현상은 내 장 속 미생물들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내 몸속에 에너지를 태우는 보일러가 얼마나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 몸의 지방은 다 똑같은 지방이 아니에요. 이 색깔과 역할에 따라서 갈색 지방과 백색 지방으로 나뉘는데요. 우리가 흔히 빼고 싶어하는 아랫배, 허벅지, 팔뚝살들은 다 백색 지방입니다. 이 친구들은 남는 에너지를 기름덩어리 형태로 차곡차곡 쌓아두는 창고 역할을 합니다. 반면 갈색 지방은 완전 반대의 일을 하죠. 에너지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세포 속에 에너지를 태우는 미토콘드리아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지방을 태워 몸의 체온을 높이는 보일러 역할을 하는 것이죠.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갈색 지방의 양이 많거나 활성도가 매우 높은 상태인 겁니다. 이 갈색 지방은 뇌에서 명령을 내리면 남는 칼로리를 굳이 지방으로 저장하지 않고 열 에너지로 바꿔서 공기 중으로 날려버립니다. 겨울철에 유독 추위를 덜 타고 많이 먹어도 몸이 따뜻해지면서 살이 안 찌는 사람들의 비밀이 바로 이 갈색 지방에 있습니다.
반면 살이 잘 찌는 사람들은 갈색 지방은 거의 퇴화되어 있고 백색 지방으로만 가득합니다. 에너지를 태울 보일러는 조그마한데 창고만 대형마트 수준으로 거대하니까 조금만 과하게 음식을 먹어도 태우지 못하고 고스란히 뱃살로 쌓이게 되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공평한 체질의 차이를 결정짓고 우리 몸의 체중 세트 포인트를 높은 몸무게에 고정시켜버리는 최종 보스는 누구일까요? 바로 지난 영상들에서도 누누이 강조해드렸던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고 췌장에서는 이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 에너지로 쓰이게 하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자극적인 음식을 즐겨 먹고 매번 혈당 스파이크를 반복해온 살찌는 체질의 몸은 이 열쇠 구멍이 완전히 망가져 있습니다. 인슐린이라는 열쇠를 아무리 꽂아도 세포 문이 열리지 않는 상태, 즉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관 속을 둥둥 떠다니니까 우리 몸은 인슐린을 평소보다 5배, 10배 더 많이 쏟아냅니다. 인슐린이 혈액 속에 가득 차 있는 동안 우리 몸의 지방 연소 스위치는 완전히 꺼집니다. 세포는 에너지를 못 받아서 굶주리고 있다고 신호를 보내니까 가짜 배고픔이 생기고 혈관 속 당분은 인슐린에 의해 모조리 내장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질 때 우리 몸의 항상성 조절 시스템은 이 몸은 이 높은 체중을 유지해야 살아남을 수 있구나 하고 착각해버리고 체중 세트 포인트를 높게 설정해버립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적게 먹어도 살이 찌고 절대 안 빠지는 체질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살이 잘 찌는 이유는 내 몸속 지방세포의 개수가 많고 장내 미생물이 칼로리를 악착같이 흡수하며 에너지를 태울 갈색 지방은 적고 결정적으로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체중 세트 포인트가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물학적 시스템을 무시한 채 그저 적게 먹고 헬스장에서 운동 열심히 하면 다이어트 되겠지 하시면 100% 실패하게 됩니다. 몸이 위협을 느끼고 항상성을 지키기 위해서 대사량을 완전히 낮춰버릴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살이 안 찌는 체질로 가기 위한 첫걸음은 내 몸의 시스템을 달래가며 체중 세트 포인트를 서서히 낮추는 근본적인 환경부터 조성해야 합니다. 장내 미생물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 가공식품을 줄이고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세요.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는 식사 순서와 가벼운 식후 움직임으로 혈당 롤러코스터를 멈춰 세워야 됩니다. 내 몸의 고장난 대사 시스템이 정상화되고 스스로 지방을 태울 수 있는 대사 유연성이 회복될 때 비로소 참는 고통이 없는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가 완성됩니다. 끝나지 않을 평생의 습관이라면 내 몸이 가장 편안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무한 다이어트였습니다. 여러분의 다이어트를 응원합니다.